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의 끝, 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시니어 라디오 진행자 정혜원입니다. 잠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하루를 저녁까지 밀어붙여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이 시간 문득 조용해진 방 안에서 라디오를 켜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겠지요. 요즘 제 마음속에는 자꾸 이런 질문이 맴돕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를 핑계 삼아 하고 싶었던 일을 천천히 접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만해야지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우리는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에서 스스로 조용히 내려오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의 아주 조용하지만 뜨거운 대답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흔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준 대답이지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71살을 맞으신 박영수 어르신입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아주 담담하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71살 박영수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이라 용기를 내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생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분입니다. 그 시절에는 대학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럴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엔 공장에 다니며 밤낮으로 일했고 그 후엔 작은 인쇄소를 얻어 손수 기계를 돌리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인쇄소는 늘 잉크 냄새가 났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손은 늘 검게 물들어 있었고 허리는 항상 조금씩 굽어가고 있었지만 퇴근 무렵 집에 돌아가 아이들이 아빠 하며 달려나오는 순간이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녀 셋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인이 되고 누군가는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의 손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에게 그 모습은 가장 큰 보람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로서 할 만큼 했다. 그 마음 하나로 인생의 대부분을 버텨온 것이지요.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5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사람, 함께 TV를 보며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 아침마다 밥 식기 전에 어서 먹으라고 말해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의 위로가 조금씩 잦아들고 조문객들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그날 밤. 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같은 집, 같은 소파, 같은 식탁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뒤로 영수 씨의 삶은 겉으로는 흘러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갔고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 반갑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혼자 눈을 뜨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밥 공기 하나, 국그릇 하나, 반찬 두세 가지. 예전에는 네 식구가 둘러앉아 웃으며 먹던 식탁인데 이제는 한 사람의 움직임만이 천천히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할 일이 특별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두기도 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지, 누가 나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릿속에 남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때면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배달 오토바이 불빛이 훑고 지나가는 골목길. 그 모든 것을 멀찌감치 바라보며 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다가 문득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아는 제가 아니라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 눈. 이게 정말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참 많이 초라해졌더군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직장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길을 잃은 것만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장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계기, 큰 변화의 시작. 영수 씨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던 날. 식료품을 사기 위해 동네 마트를 다녀오는 길,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온 한 장의 포스터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니어 사진교실 수강생 모집.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그 문장은 매우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수 씨의 눈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진. 영수 씨에게 사진은 아주 오래된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사리 중고 카메라 하나를 장만해 아이들 생일, 졸업식, 소풍에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고 아내는 당신 사진 참 잘 찍는다고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필름 사진들은 어느새 빛바래요.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었지만 그때의 공기, 그때의 웃음소리는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포스터 앞에 서서 영수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지금 와서 뭘 배운다고. 사진은 또 얼마나 배우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 어렵다 하는 세상인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사이를 뚫고 아주 작은 목소리 하나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면 안 될까? 그날 저녁 영수 씨는 복지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을 함께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진교실 첫날 영수 씨는 조금 위축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여러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 산 카메라를 들고 누군가는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들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어색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은 잘 찍고 못 찍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똑같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교실 안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영수 씨 역시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살짝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밝기 조절, 초점 맞추기, 사진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이전에는 관심도 두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 씨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줏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하늘 아래 아파트 창문마다 켜진 노란 불빛들이 하나의 사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그는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하루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간 날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운 날이었다. 내가 찍은 노을 사진이 어쩐지 자꾸 떠오른다. 내일은 또 무엇을 찍어볼까? 그날 그의 삶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사진교실을 다닌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구청에서 시니어 사진전을 열 계획입니다. 우리 수강생분들도 작품을 하나씩 출품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주제는 자유지만 각자의 시선이 담긴 작품이면 좋겠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무슨 작품이야라며 손사래를 쳤고, 누군가는 그래도 한번 이름을 걸어볼까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수 씨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과연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큼 괜찮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괜히 출품했다가 민망한 일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사진을 배우며 느껴왔던 작은 기쁨들이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 정도는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내놓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나는 평생 가족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 남의 간판을 위해 인쇄만 해왔지. 내 이름을 크게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그는 결국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제를 정하는데 며칠 정도가 걸렸습니다. 꽃을 찍을까, 사람을 찍을까, 아니면 풍경을 찍을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던 끝에 그는 자신이 가장 많이 걷는 곳, 가장 많이 바라보던 곳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사라져가는 우리 동네의 풍경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오래된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벽에 붙은 오래된 간판들이 떨어져 나가고 어릴 때부터 보던 골목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문을 닫은 슈퍼 앞에 놓인 낡은 나무 의자,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포장마차의 가건물, 벽돌 사이로 자라난 작은 풀 한 포기까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프레임 안에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들과의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영수 형님, 요즘 아침마다 어디 가세요? 그냥 우리 동네 좀 찍어보려고요. 이 골목도 곧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릴 땐 여기서 공기놀이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했는데 사진으로라도 남겨두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카메라를 든 영수 씨의 모습을 보며 하나둘 말을 건넸고 그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고르는 과정도 그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수십 장을 찍었지만 과연 어떤 한 장이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고른 사진은 재개발 예정 안내문이 붙어있는 오래된 골목길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껍질이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그 앞을 천천히 걸어가는 한 노부부의 뒷모습이 함께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을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 서 있는 노부부의 걸음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함께 걷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게 좋았습니다. 드디어 사진전 개막일. 영수 씨는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고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각기 다른 시선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간쯤 한 곳에 박영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명패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영수 씨는 한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골목 예전에 우리 집 근처 아니야? 어머, 맞다. 저기 저 담벼락 옛날에 아이들 이름 써놓고 그랬던 데 같은데 사진에서 참 정이 느껴지네요. 사라져가서 더 그리운 풍경 같아요. 사진 찍으신 분이 정말 이 동네를 사랑하셨나 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눈가가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릴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줄 수도 있구나. 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구나.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진전 이후 영수 씨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무엇을 하지? 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을 떠올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눈을 뜨면 먼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날이 맑네. 공원을 한번 돌아볼까? 저 골목 끝 작은 카페를 찍어볼까?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사진 동호회 모임에도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어르신들, 조금 어린 친구들도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얘기, 동네 얘기, 가끔은 건강 얘기까지 웃으며 나누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훌쩍 흘러가 있었습니다.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며 묻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은 어떻게 찍으면 더 좋을까요? 그때마다 그는 처음엔 쑥스럽다가도 자신이 배운 것과 경험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낮게 앉아서 찍어보세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젊은 친구가 와, 훨씬 좋아졌어요 라며 웃을 때마다 영수 씨는 마음속에서 묘한 뿌듯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진행자님, 저는 71살에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예전에는 그저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을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수 씨가 직접 건네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마무리 멘트.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유로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시작하기엔 늦었지. 가족 때문에, 형편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유는 끝없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 박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해줍니다. 진짜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복지관 문을 여는 용기, 신청서에 이름을 적는 용기, 카메라를 한번 들어보는 용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살며시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나요? 나도 뭐 하나 해보고 싶은데 여태껏 못했던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제 시작해도 좋다고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내일 지나가던 문방구나 화방에서 스케치북 한 권을 사보세요. 글을 쓰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집에 있는 공책 한 권을 꺼내 첫 줄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다라고 써 내려가 보세요. 몸이 허락한다면 가까운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전화를 한 통 걸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가 있을까요? 그 한 통의 전화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시니어 라디오 어떠셨나요?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었던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씨앗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화면을 내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창밖 하늘은 어떤 색인지, 가로등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은 어떤지, 내 방 안에는 어떤 물건들이 나와 함께 세월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천천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답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부터 조금씩 걸어가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짧은 글 한 구절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주름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얼굴에 새겨지는 것.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입니다.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